뉴스에서는 매일 보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법 이야기. 이슈와 함께 짚어보는 이슈의 법칙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민욱이고요. 자, 여러분, 당근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시죠? 요즘은 안 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그만큼 중고거래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벽돌을 보내는 시기였다면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뜨고 코베이는 신종 AI 중고거래 사기의 실태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명쾌한 법률 지식을 전해주실 김진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우 운영하고 있는 김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평소에 이 당근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좀 사용을 하시나요? 예, 그럼요. 저도 물건을 막 사다가 안 쓰는 물건들 사실 처분하기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럴 때마다 당근이나 중고거래 사이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을 접하시면 중고 사기의 피해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주변 변호사들한테도 직접 듣고 상담 오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이 중고 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중고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이 1인당 50만 원에서 많아봤자 몇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랑 비교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이 자그마한 금액은 그냥 이렇다고 칠까 하고 변호사님은 안 만나 뵐 것 같거든요. 주로 끙끙 앓다가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통해서 사기꾼들의 수법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변호사 조력 받기 이전에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처법까지 확실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든든한데요. 요즘에는 중고거래 사기에 무려 생성형 AI가 쓰였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수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단종된 고가의 카메라를 구하려던 20대 남성 A씨의 사연입니다. A씨는 110만 원짜리 매물이 올라온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A씨가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어 안전결제를 요구하자 판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결제로 하시면 제 쪽에 매출이 안 잡혀서요. 이 계좌이체로 해주셔야 매출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서 판매자는 자신을 믿으라며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자, 입금을 완료하자 이번에는 물건을 탁송시켰다며 화물 수탁증 영수증과 꼼꼼하게 포장된 택배 상자 사진까지 연달아 보내왔죠. 의심을 거둔 A씨는 물건을 기다렸지만 카메라는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판매자가 보낸 사업자 등록증, 화물 수탁증, 포장된 상자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1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 AI 가짜였던 겁니다. 자세히 확대해보니 문서 밑에 로고나 글씨가 기괴하게 뭉개져 있었지만 스마트폰 작은 화면으로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거죠.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데 이 사기꾼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무려 1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이들 당하나요? 정말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이 탁송 영수증까지 보내주면 일반인은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히게 되면 처벌은 제대로 받습니까? 네, 이제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계획적인 사기인데요. 네. 잡히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받는 죄목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적용되는데요. 제가 행위마다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한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째는 우리 오늘 주제가 중고사기죠.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한 것이니 가장 기본이 되는 죄목입니다. 특히 얼마 전 개정돼 가지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그런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AI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탁송 영수증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해 가지고 공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송 영수증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추가가 됩니다. 특히 공문서 관련된 범죄는 상당히 형량이 센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고 사기범들이 대포 통장이나 대포 폰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통장 이용 관련돼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대포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까지 따라붙게 됩니다. 결국 죄가 하나 둘 쌓여서 여러 개, 네다섯 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그런 범죄가 되겠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많이 보는 패턴을 하나 말씀드리면, 중고사기범 특징이 소위 잡범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기를 한 건 쳐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 이렇게 얻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면 또 다른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범죄가 생기다 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 10명, 20명, 100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범죄 피해액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소 대리를 했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피해자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기 전에 가해자에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 가해자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를 쳐서 피해를 메꾸는 형식으로 범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피해자도 가해자에 가담하게 된 게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이 더 이상 범죄의 고리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마음먹게 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참 좋은 선택을 하셨죠.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그 사건은 고소 대리를 진행했고 이미 여러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같은 피해자들을 모아서 고소를 진행해서 실제로 기소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AI 사기를 논하고 있지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중고 사기 유형이 많잖아요. 예, 맞죠. 저희가 주의해야 할 중고 사기 유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죠. 돈만 받고 잠수 타거나 연락을 끊고 아니면 택배를 보내긴 하는데 벽돌이나 쓰레기를 보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제 통계를 보면 중고거래 사기의 87%가 비대면 택배 거래에서 발생하는데요.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먼저 입금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사기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실제 물건을 보내긴 보냅니다. 근데 거래하는 물건이 고가의 물건이고 실제로 보낸 거가 가품인 경우 아니면 하자품인 경우가 두 번째 유형입니다. 명품 거래 굉장히 활발하게 중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싼 값에 나와가지고 혹해서 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골치 아픈 사례인데요. 삼자 사기입니다. 사기꾼이 중간에서 판매자, 구매자 둘 다 속이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판매자한테는 구매자인 척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이런 거 알아내가지고 다시 보내겠다. 이제 돈을 보내겠다라고 하고 구매를 신청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구매자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얻어낸 판매자 정보를 구매자한테 전달해가지고 돈을 판매자한테 입금시키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물건을 사기꾼이 받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중간 유통업체에서 약간 해먹는 느낌인가요? 비슷한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네. 이제 구매자 돈은 판매자로 갖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돈을 보낸 줄 아니까 물건을 보내는데 그 물건은 결국에는 사기꾼이 가로채게 되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피해를 보는 신종 피싱 사기 중 일종인데요. 이거는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내가 신설 사이트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사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구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좀 낯설거나 생소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입도 그렇고 여기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미심쩍을 텐데 어떻게 이 피해까지 이어지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하는 쿨거래를 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비싼 값에 막 사겠다. 이제 웃돈을 주진 않지만 네. 주로 고가품이고 잘 안 팔리는 물건들에 대해서 음, 이거를 접근해서 산다고 하니까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이거를 팔게 되는. 자, 그럼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이 잡범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범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동남아 부근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 피싱 범죄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방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예방 수칙을 3가지 원칙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싸면 의심해라. 금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매,
급처분, 네. 해외 이주로 빨리 내놓는다 라는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급매 시세라는 것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특히 단종된 인기 제품들을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20-30% 이상 싸게 올려놨다면 일단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결제를 시도했을 때 거부하면 중고거래를 멈추셔야 됩니다. 안전결제는 내가 물건을 받는 동안 금액을 그 안전결제 사이트에 묶어놓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런 경우에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데 수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거래를 거부하는 판매자는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고 거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입금 전에 한 번 더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전과 이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안전거래를 거부한다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싸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사기꾼인지 검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서 검색해야 되냐면요. 네. 경찰청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조회 사이트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더치트 앱에서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30초에서 1분이면 되거든요. 이미 신고된 번호라면 사기 신고 이력이 몇 회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뜨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검증을 했는데도 이미 돈을 보냈고 그제서야 사기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당장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은 화가 났다고 방에서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은 채팅방인데요. 증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결국은 이거를 토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급정지 신청인데요. 이거는 사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하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은 30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사용한 은행, 자신의 은행 계좌가 있는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기 피해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기 피해를 당했으니 내 계좌 지급정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동안의 유예는 있습니다. 이 대포 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되니까 이 통상적으로 30분이라고 정해놓은 거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상 사기꾼들을 잡으면요. 이 사기 피해 금액을 다 써버려서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던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사기 피해자분들은 가장 중시하는 게 사기 피해액을 돌려받는 거, 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내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범죄자를 신고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는 형사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로 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유용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께 범인을 처벌할 때 내 돈도 돌려주러 같이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이 사기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만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싸고 좋은 중고 물건이 먼저 계좌이체 요구를 한다면 일단 멈추고 검색하고 안전결제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피해를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꼭 더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셨는데 금액이 적어서 귀찮아서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사기꾼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늘려가고 피해 액수를 키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고 하나가 수사의 단서가 되고 다음 피해자를 막는 그런 방패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내 피해도 내 피해지만 이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슈의 법칙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